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 오늘 2강 2부로 찾아뵈었습니다.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강 1부에서 탈북자의 발생 배경, 예.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다뤘고요. 2부는 탈북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입니다. 예. 이 강의에 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대략적인 어떤 강의 계획, 예, 많은 예. 시청자분들께서 예.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1회 때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과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강의 계획을 대략적으로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 고찰, 역사적 고찰은 제가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이걸 끝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끝내고 약간 몸풀기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게 네. 탈북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이 삼국에서 막 얼어 죽고 지금 굶어 죽으면서 지금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또 이런 단체들의 NGO 단체들이 좀 간곡히 좀 호소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제일 첫 제목으로 이제 선택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와병설이 이제 막 자꾸 이제 나와돌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현행으로서 다음 시간에 언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장성택과 북한에서의 숙청, 처형 역사, 이 실태, 요거는 좀 현행으로서 또 그게 4강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현행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정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식 강의는 제가 처음에 이제 외무성에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교관으로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북한이 외교 정책 결정 과정.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확히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를 이제 구분해서 북한에서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이 집행 과정 이에 대해서 설명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기는 김정일 시대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일성 때를 많이 지금 모방하고 갑니다. 지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번 8차 당대에서도 당 선당 후군 정치를 이제 천명하면서 총비서제도 나오고 당 정치국을 위주로 한 김일성 시대의 그 정책 결정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정책 결정은 합쳐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 분석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5대 권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그 다음에 군, 국가정치보위성, 지금 국가보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칭들은 계속 변하고, 그다음 인민보안성, 그리고 이제 정무원 이런 기관들에서의 실태, 그거를 제가 2015년 이후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5년, 6년 이후부터 제가 최근까지 그 실태를 다 종합한 거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면접하면서 연구원에서 있으면서 탈북자들 최근에 엘리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온 그 사람들과 면접을 통해서 작성한 제 그 내부 실태를 가장 최근 실태들입니다. 이 5대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6강이, 5강이, 6강이, 7강, 한 10강이까지 그게 쭉 연계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실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 군,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외교부 이 변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부 실태를 자료적으로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 거기서도 외무성 정책 결정 과정이 끝나고 외무성 내부 실태를 말씀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대남 사업부, 통일전선 사업부에 대해서 대남 파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악명 높은
국가정치보위부, 지금 국가보안성이라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제 강의하면서 쭉 그 명칭 변화도 연역과 역사 그다음에 그 과정 다 말씀드리겠는데 인민보안성 그다음에 인민보안성에서 있는 그대로 내부 실태를 제가 자료적으로 오늘 이제 이 TV 지난 강의부터 옆에다 화면에 이제 다 자료를 띄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장 최근 5년 이내에 이제 다 변동된 이런 그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내부 실태를 그대로 고발하는 건 나갔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큰 범위에서 당 아니면은 군 실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같은 경우도 북한군 같은 경우도 북한 군단들이 지금 1군단에서 한 12, 13군단까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최근 5년 기간 북한에서 온 많은 이런 군관들, 탈북자 군관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북한 인민해방전선이라는 그 군관들로 무어진 탈북자 군인단체가 있습니다. 장교 이상으로 있다 온 분들이 무은 탈북자 군관, 전 군관 이 동호회나 같은데 여기 있는 군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가장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1군단에서부터 12, 13군단까지 쫙 어떻게 배치됐는가 하는 걸 자료적으로 1군단에서 마지막까지 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금 많이 이게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조선노동당 하면 이제 한국에는 웬만한 무슨 북한 전문가들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시니까. 예, 많이 아시는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8차 당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전 당대와 지금 8차 당대에서 내놓은 큰 게 오늘 8차 당대에서도 크게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김일성 때의 조선노동당 체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치국 위주로 하는 상위 하달식 하위 전달식 정책 그 시스템으로 다시 김일성을 모방해서 총비서가 되면서 당이 우선시하는 당 정책 결정 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그거 하나 그대로 모방한 거 있고 그다음에 강대강 대외 정책에서는 강대강 정책을 좀 내놨는데 이거는 미국과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이제 강성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핵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고 조금 변한 거 있다면은 지금 뭐냐면 그 인민경제를 이제 추세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늘 하던 소리고, 그리고 인사사업에서 거의 최고위급 40명 고위급에서 한 28, 9명, 70%를 다 지금 젊은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됐다 하는 걸 지금 뒤집어 씌우고 간부들 다 경질하고 지금 젊은 세대로 이제 수혈했다고 하는데 이 8차 당대하고 이전 시기하고 당 이거를 종합해서 비교해서 마지막에 인민무력부 다음에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런 분야들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 한 해 그 강의 계획은 그것으로서 한 해 이제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중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오시는 이 질문에 대한 또 그 제가 답변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것만큼 그시그시 매번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지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으로 2부 2강 오늘 탈북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내 입국 탈북자 현황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화면에 또 박사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자료가 한글 자료, 영어 자료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 많이 부족하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 PD님만 계시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입국 탈북자 현황, 뭐 탈탈탈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탈북자분들의 어떤 현황과 또 요즘 그 정착 과정에 대해서 또 많이 듣게 되시지만 조금 더 박사님 통해서 분석적으로. 그 탈탈탈도 네. 댓글에 어떤 분들이 올리셨더라고. 먼저 탈탈탈을 걸쳐야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탈탈탈에도 바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서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뭡니까 생방송도 제가 그 제작진에서 저한테 부탁해서 일정이 근데 제가 거기도 나가고 이제는 뭐 베나 TV 한 가족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자주 만나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탈북자 국내 입국 탈북자 현황입니다. 입국 추이 및 특성, 탈북자 입국 추이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주로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부 삼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또 이동성이 강해 대부분 동남아 지역들의 은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NGO 단체들, 국제기구들 그리고 미 국무부와 미국의 NGO 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탈북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NGO 단체들은 현재 중국 등 인접국들의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산하신 이 데이터는 사실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죠. 대략 그렇게 돼 있다. 많은 여성 탈북자분들이 탈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 또 출산을 하기도 하니까요.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탈북자 숫자는 1990년대 말 정점을 이루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 국무부, 미국의 민간단체 등은 어떻게 추산을 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05년부터 4년인가 5년부터 탈북자 단체장 분들하고 매해 이제 미국의 비공개로 제가 가서 이분들하고 매해 가서 이제 그 미의회에서 비공개 증언하고 북한 실상, 북한 외교, 그리고 또 북한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미국에 있는 자유북한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들과 또 북한 그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미의회 상하원 의원들, 친분 관계가 있는 이런 의원들을 만나서 탈북자 구출 운동을 비롯해서 인권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쭉 이제 폴로우업 해온 데 의하면은 탈북자 2000년 이후부터 이제 미 국무부와 미국 민간 단체들은 이제 탈북자들이 한 3만에서 10만 정도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2018년 2월 미 국무부가 탈북자 관련 공식 보도입니다. 이거는 공식 보도에서 2018년 초반 탈북자 규모가 7만 5천 명에서 12만 5천 명 선이라고 이 추산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기간에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약 5만 명의 무국적 탈북자 고아들이 이건 고아들만 부모 없이 헤매는 탈북자 해외에서 떠돌이하는 탈북자 고아들이 한 5만 명이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또 기타 러시아나 동남아 지역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교육은 물론이고 먹는 것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이제 공식 지적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리고 또 국제 위기 감시 기구라고 있습니다. ICG라고. 여기서도 2019년 여러 비정부 국제기구들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 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제 내적으로 발표한 이런 보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해외에서 떠돌이하고 막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탈북자들이 30만 원 다 합해서 네. 숨어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20만에서 30만 명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뭐 러시아,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추정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네, 하루빨리 이분들이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고 마음 편하게 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그 탈북 과정을 또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네. 탈북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많은 탈북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예. 90년부터 93년까지 한 해 10명 미만이 국내에 입국을 했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이제 뭐 망명 또 그렇죠. 귀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고 맞습니다. 또 환영하시고 예. 그때는 기자들이 다 모여서 예, 저도 아직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뉴스로만 접했습니다만 그때는 기순 용사라고 하고 예. 막 그랬었습니다. 크게 떠들 때죠. 예. 그 94년부터 이제 예. 1년에 10명 이상 예.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했고요. 99년부터 99년부터 1년에 100명 이상, 2002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000명에서 2000명, 2020년 12월 현재 약 4만여 명이 국내에 입국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어떤 작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4만 명 이상이 들어왔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은 지금 현재 화면으로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탈북자 수가 이제 연도별로 쭉 증가해 오면서 지금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만 4만여 명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탈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입니다. 네. 특히 또 그 전에 바로 고난의 행군 전에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란 게 다 북한에서 인민들한테 이제 인정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속아 넘어갔다고 다 이런 사상 의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탈북을 더욱 이제 강행하는데 이때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이때 북한에 비해서 반반으로 이제 반대로 북한은 완전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면서 고난의 행위까지 겪으면서 완전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중국과의 한중 수교를 맺고 또 러시아와도 한러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이 북한에 있는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한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도 알려지면서 엄청난 이제 그 충격을 와닿고 이제는 이분들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탈북에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장 PD님도 말씀하셨지만 80년, 70년대, 80년대는 이분들이 다 이제 우리 남한에서 진행한 북한도 똑같이 대남 방송하듯이 남한에서도 대북 방송, 삐라, 전단 이런 것들 보내서 그걸 보고 기순하고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해 들어오던가 저쪽 동해로 배를 타고 이제 되돌아오던 것이 그러니까 38선하고 이 군사분계선이 이제 탈북의 기본 통로가 됐는데 한중 수교, 한소 수교가 되면서 또 중국이 엄청나게 계획 개방으로 변모하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탈북자들이 과감하게 중국으로, 중국 쪽으로. 러시아
더 많이 가지만 기본 중국적으로 탈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마음속에는 이제는 과감히 중국을 통해서 망명해도 이 대한민국이 한중 수교를 했고 한러 수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구출될 수 있다. 이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탈북 대열에서 엄청 이제 늘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특히나 현재는 이제 개인이 혼자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에 먼저 탈북한 가족들이 예.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까지 네. 뭐 데려오기 위해 또 연락을 취하고 네. 그렇게 또 연결돼서 오는 탈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 개인적인 탈북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탈북에서 집단적인 탈북으로 조직화돼서 이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가족들 이런 먼저 온 분들에 의해서 또 인도돼서 그분들에 의해서 또 오는 이런 탈북자 후에 가족들이 재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탈북자들과 북한의 주민들 간의 연계가 잘 이게 연결되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지금 그 국경을 넘는 짐승까지 다 쏴 죽이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가지고 무자비하게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다담해서 지금 뜸해져 있는데 줄어든 추세긴 합니다. 이제 좀 이게 풀리게 되면은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장마당 북한 장마당의 쌀값 시세가 여기 한국에 앉아서 우리 탈북자들 앉아서 다 그걸 조율합니다. 운행보다 이게 더 이제 또 발달됐습니다. 돈 전달하는 체계는. 우리는 뭐 그래서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여기는 바로 중국에는 브로커들이 거기 이 압록강 두만강 그 인접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돈만 중국에다 쏴주면 바로 그날로 이제 이게 전달되고 이게 운행 시스템이 다 이게 조직화돼가지고 이 탈북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이런 이게 조직화되고 아주 이게 이제는 북한 당국도 골치가 이제 아픈데 앞으로 이 대열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여기 탄압은 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에 들어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전파를 타고 라디오 전파나 TV 전파나 통신 매체가 이제 너무 발달해가지고 들어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전파는 막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자는 더욱 이제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집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습니다. 예, 예. 탈북자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탈북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면 그 이후에도 정착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면 험난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탈북자가 이제는 4만 명 시대 탈북자가 늘어날수록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많은 정착 지원과 어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많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정착 과정, 뭐 정부의 정착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어떤 신분의 특수성, 말투, 사투리, 그 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초반에는 사실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취업, 보육, 의료 복지 부분, 교육, 뭐 생계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습니다. 탈탈탈에서도 정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서 뭐 종교 단체 또 하나센터 등등 많은 시설들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탈북민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도 이 탈북민 사회 본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조금은 안 좋은 부분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사님께서 추후 좀 강의를 하시고 조언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탈북민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네, 여성 탈북자가 훨씬 많습니다만 이 여성 탈북자분들이 모두 사회의 어떤 그 주체적으로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못하고, 예, 또는 바로 오셔서 결혼을 하고 이제 보육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박사님 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시간상 그래서 간단히 제 생각, 개인 생각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정착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잘 정착하는 우리 탈북자들도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고 열심히 이제 그 대한민국에 와서 결심을 품고 와서 여기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탈북자들 분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배급 체제에 이렇게 우전하던 이런 습관이 있어서 여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여기에 이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래서 가끔씩 실패하는 이런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자꾸 많은데 우리 여성분들이 좀 배려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결혼해서 출산하고 하면 이제 사회 진출도 어렵고 직업도 구하기 어렵고 또 가정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많은데 우리 정부에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 정부가 모든 걸 다 끌어안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보면 탈북자 단체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다 권한을 줘가지고 이런 많은 단체 지방들에서 탈북자들을 상당히 잘 이제 지원해주고 또 이게 고기를 분배하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성공하는 길, 잘 정착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중앙에 너무 이제 치우치지 말고 이걸 분산시켜서 지방들에 이제 있는 지자체들에서 탈북자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정착하는데 이제 관심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탈북자들을 이방인 대하듯이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 탈북자 사회에서 이제 이런 문화라든가 이북에서 남한과 달리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달라가지고 탈북 남한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휩쓸리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등지고 탈북자끼리 이제 집단을 모아가지고 제2의 이제 탈북자 이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저들끼리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제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다 탈북자들을 동경하고 품어주고 또 그들이 통일을 앞당겨온 사실 이분들이 탈북자들이 우리 통일을 앞당겨온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하나하나 한 분이 다 여기 남한까지 오는데 걸린 그 스토리들을 다 이게 개개인들 펼쳐놓으면 다 이게 드라마입니다. 이게 극적인 드라마고 다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선을 넘고 온 어떻게 보면 이 의지의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잘 정착시키고 교육 준다면은 앞으로 북한의 국변 사태라든가 또 북한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도 우리 남한에서 자신들이 먼저 통일을 앞당겨온 사람들로서 남한에서 자기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북한에 다 이제 북한의 각 지역에서 다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방들에 가서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선전하고 대한민국식으로 자기 고향 마을을 일떠 세우는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에게 그냥 뭐 물고기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낚싯대를 줘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똑같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탈북민 분들도 그 어색하고 예. 물론 새로운 사회니까 예. 어렵겠지만 예. 조금 더 한 발자국 용기를 내서 예. 대한민국 사회에 함께 휩쓸리자는 그 마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탈북민 여성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서 뭐 고위급 엘리트층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고 또 대학교까지 마치고 오는 어떤 그 사회적 지식인 계층 예. 탈북민 분들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 정착 과정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왜냐하면 저 북한에서 대학도 다 나오고 이렇지만 여기서 인정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안타까운 건 이런 기술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 그 탈북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그런 걸 챙길 새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인정 안 되니까 이분들이 또 와서 다시 대학 과정을 다니고 또 장학금 이런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알바도 하면서 다시 그걸 인정받자고 하니까 그만한 시간이 또 소요돼 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이 지식 엘리트 이들도 이제 특히 그 대학 졸업하고 오는 최근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그래서 여기 탈북자 단체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 청년들의 이런 모임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 지금 대학들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방안들도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북한에서의 대학교 네. 입학 과정에서 네.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수능을 보고 정정당당하게 어떤 실력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혹 뭐 뇌물을 고이고, 예. 뭐 토대가 이제 뭐 좀 좋다거나 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과연 이 대학교 학력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개개인 뭐 시험을 친다든지 테스트를 해서 일부는 또 뭐 정당하다면 인정을 해주고 또 일부는 뭐 정당하지 않다면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북한에서 대학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대학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리고 의학대학, 외국어 대학 뭐 이런 평양에 있는 건설 대학 뭐 이런 한 일화들 개 대학들은 1급 대학들은 정말 거기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제 장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간부 자녀들, 계급 토대, 그 다음에 이 간부 계층들, 아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이 최상위 20%, 여기가 다 3대를 그런 그 세습을 하듯이 그것도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게 제대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13년 군 복무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군대 나가가지고 여성들이 한 10년 군 복무하고 졸업하면서도 그 군대 제대하면서도 14년 있다 제대하면서 10년 있다 제대하면서도 트럭과 벤츠차가 양쪽에 다 와 있습니다. 일반 군용 트럭하고 벤츠. 그리고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이런 간부 자식들과 이런 데는 이제 승용차에 태워서 바로 대학으로 직송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트럭에 다 태워가지고 무리 배치 받습니다. 예, 거기서 임명장을 다 발표합니다. 친애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로 제대군인 동무들은 오늘부터 아우지 탄강 집단 진출합니다. 아니면 어느 농장에 탄광 광산에 집단 진출합니다. 영광으로 당의 신임과 배려해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고향도 못 가고 무리 배치해서 거기서 또 20년 30년 거기서 대를 두고 또 계급 신분 세탁 못하고 대를 두고 3대를 두고 또 농사짓고 탄을 캐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들에서 많은 이런
그 노동자 농민 자식들 중에서도 또 비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또 평양의 대학에 추천돼 올라오는데 이건 많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섞여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탈북에 왔는데 일단 대한민국에 오면은 다 전향한 거고 저 제도를 참대 세습 체제를 뿌리치고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그걸 다 72일 가림에 대해 좀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들이 이제 장 PD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4년 5년제보다도 시험 같은 걸 그 사람들이 경력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시험을 쳐봐 가지고 4년 5년제를 2년제를 앞당겨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그 학원반이라든가 대학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려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빨리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정착하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탈북자 수가 늘어날수록 네. 또 정부에서 하는 지원이나 이런 네. 탈북자 관리가 또 계속 변화되고 더 발전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많은 정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형평성도 제고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발전하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써주신 그 자료를 보면 탈북자 관련 정부에 해당 어떤 주무부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통일부가 주관을 하고 있죠. 네.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 또는 민간 협동형의 정착 지원 체계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린 시간상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중앙통일부 위주 여기로 이제 많이 지우치다 나니까 통일부가 이제 밑에 걸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건너뛰는 건 많습니다. 특히 하나재단 같은 것도 지금 운영하는데 많은 말들이 많이 나는데 국가가 국회에서 이제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힘들게 통과시켜 가지고 하나재단 이 예산도 한 250억 1년에 대략 그렇게 막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정부가 국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배려를 돌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지 못해서 그 일률식으로 이제 중앙 지시를 받고 집행하다 나니까 그런 오류도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엔 탈북자분들이 알고 모르게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네.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중앙기관 통일부가 다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감하게 지방 자치단체들의 또 관련 이런 기관들의 부문별 전문화해서 이제 위임해서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탈북자들을 구석구석을 이제 세부화해서 지원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 이제 입국하지 못한 제3국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신분을 갖지 못하고 또 북송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 탈북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책,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탈북민들, 제3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금 탈북자 제3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숨 걸고 북한을 탈북했는데 이들이 이 지금 엄동설 안에 이 남의 나라에서 지금 숨어 살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지금 매 맞아 죽고 얼어터 죽고 지금 우리가 이 비참한 그 생활에 대해서 정말 그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면 이게 며칠을 두고 해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정말 위기에 처한 이런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지금 또 체포돼 가지고 국경까지
끼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전에 온 탈북자들이 많이 증언해서 아실 겁니다. 네. 북한 저 보위부에서 잡아 들어갈 때는 거의 뭐 어떤 사례는 뭐 이제 철사로 이제 묶어가지고 사람끼리 이제 이 살에 끼워서 연결해서 이제 도망치지 못하게 철사로 쇠 줄로 이제 손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80년대 말 네. 그때 노르웨이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소환돼서 동독을 통해서 그때 통일되기 전인데 동독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소환돼 들어갈 때 독일 영접부에 들렸는데 그때 독일 영접부가 컸습니다. 그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서 탈북하려던 외교관이 둘이 잡혔습니다. 네. 하나는 그 형제인데 하나는 핀란드 있고 하나는 스웨덴에 있던 형과 동생 가족인데 형은 가족을 못 데리고 그 탈북하다 잡히고 이쪽은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다가 이제 국가보위원들한테 잡혀가지고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이제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그때 영접부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저 밑에 지금 외교관 탈북하려는 놈이 두 놈이 잡혔는데 지금 내일 모레 오는 비행기에 태워가는데 그 지하실에서 망치로 지금 이 무릎뼈를 수건으로 걸레로 이렇게 감싸고 달아나지 못하게 이 걸레로 이 무릎을 이렇게 싸가지고 망치로 그 무릎을 까가지고 뼈를 다 부셔가지고 강제로 여기다 시멘트 이 저뭐는 키부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송환해 간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몸서리 치고 했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 체포돼가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런데 북한 이 국가 정치보위부 이 요원들이 사고대 이제 숨어가지고 현상금을 걸고 탈북자들을 짐승같이 지금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21세기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탈북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대한민국이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그 기간이 다 기막힌 이런 극적인 이런 그런 목숨을 건 이런 사선을 넘은 이런 그 기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모든 탈북자 한 분 한 분이 다 잊지 말고 현재 30만이 지금 떠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그러다가 저 개돼지 같이 짐승같이 매맞아 죽고 이런데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지난 날을 잊지 말고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이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자기의 처지를 잊지 말고 누구나 다 탈북자를 구출하는 데 좀 힘을 합치면 좋지 않겠는가. 저 자신도 지난 시기 그래도 조금 탈북자 인권을 위해서 구출 활동을 한다고 매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도 증언하고 유엔에 가서도 데모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저도 탈북자 구출을 위한 이 활동을 은퇴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을 통해서 미의회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미국 법의 시민 난민법에 서 바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단연간 우리가 뭘 싸우고 있냐면은 한국에 못 오더라도 이 긴박한 경우는 미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 난민 북한 탈북자 난민 인정법 같은 걸 또 이제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많은 탈북자 단체장들하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 제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가 영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 캐나다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 또 동독에 있는 의외로 서독이 어디냐면 동유럽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또 동남아도 있고 이런 단체들에서 단체장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과 함께 세계 탈북자 연맹 혹은 또 국제 탈북자 연맹을 이걸 결성하자고 오래전부터 많이 노력들 해왔습니다. 여기는 물론 미의회와 영국 캐나다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 발기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과 탈북자 단체들이 이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서 주관은 이제 다 미국에 있는 자유북한 연맹에서 수잔 솔티 여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걸 결정하겠서 노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여기서 핵심이 탈북자 구출, 위기에 처한 이런 탈북자 구출하는 이 활동을 지금부터 더 이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많은 그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돌려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십니다. 우리 여기 온 탈북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그 해외에서 특히 중국 저 삼성 동북지방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막 이게 사생결단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관광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한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 온 국민들이 노사가 다 떨어지고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그 찰나에 많이 만납니다. 장백지구, 영길, 동북 삼성지구 이런 데서 막 숨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탈북자를 꼭 알아본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돌아오는 게 돈은 다 떨어졌는데 줄 게 없으니까 자기 시계, 팔목에 있던 시계, 그 비싼 시계들 꼭 뽑아서 꼭 손에 쥐어주고 어떤 분들은 이 금반지를 뽑아서 내가 줄 게 없는데 그걸 손에 꽉 쥐어주면 이 엄동설하네 울면서 꼭 살아서 한국으로 오라고 그분들은 거기서 다르게 놓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입던 이 가죽 잠바 이 옷 다 벗어서 그 추위에 떠는 걸 보고 그리고 입혀주고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또 살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와서 그분들 찾아가서 울며 고맙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너무 고맙다는 것을 특히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더 가슴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 탈북자들이 더욱 힘을 내서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돌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제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 간절히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탈북자 구출을 하는데 정부적인 힘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냐 간곡히 호소드리는데 우리 이제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다 통과됐고 또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인데 이분들이 지금 체포돼서 지금 북한으로 북송될 이런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제쳐놓고 이거 죽음에서 우선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발전도상 나라들 또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탈북자들은 이건 정치범으로서 반당 또 반역자로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활동들을 해당국들과 중국, 러시아 또 이 동남아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좀 벌려가지고 탈북자들을 좀 안전하게 구원해 주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떠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중국 정부하고 잘 우리가 교섭하고 하면 중국 정부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또 NGO 단체들이 탈북자 구출 운동에 나서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우선 탈북자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호소드리고 싶고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에 제가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탈북자들 와 보면은 대사관 근처까지 갔다가 문전박대에 대해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혹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사관에 있는 우리 모든 외교관들이 이 외교 활동에 바쁘겠지만은 고객을 위해서 이 탈북자 문제는 이거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단도 많이 돌리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유도해서 안전하게 대사관에 들어가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탈북자를 좀 구출하는 이런 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 간절한 호소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강의를 탈북자에 대한 고찰로 제가 선택한 것은 저희가 탈북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도 우리 탈북자들이 현 상황이 특히 해외에서 이런 그 죽어가는 이런 우리 탈북자들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걸 좀 꼭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자고 제가 이 강의를 첫 강의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 사실 탈탈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또 많은 탈북민 분들이 중국에서 어떤 고초를 겪는지 또 북송되었을 때 네. 어떤 일들을 겪는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탈북에 성공하여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있고 그 외에 정말 한국까지 오지 못하고 유서 한 장,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 감옥의 북한의 감옥 안에서 또 중국 내에서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한마디 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제가 우리나라 이제 해당 정부에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저하고 여러 명이 이제 편지까지 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제3국에 구금되어 있는 현재 갇혀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이런 탈북자들을 우리나라 불법 이 체류 외국인들과 맞교환하는 이런 방안도 한 개 방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금 이 불법 체류하는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 태국,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들이 또 심통의 탈북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들입니다. 숨어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하는 그 외국인들 보면 현재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보면 중국이 약 한 10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고 베트남이 17,500명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그다음 태국이 16,500명이 됩니다. 몽골이 15,000명으로 되고 이런 순위로 이 필리핀 그다음 이 탈북자들이 우리 가장 많이 숨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 우리 한국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1대1 교환으로 탈북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방법도 좀 외교부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불법 체류하면 체포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하고 맞견하는 이런 방법도 좀 해주시자 하고 우리가 그 공동 편지까지 그 공개 편지까지 비공개 편지까지 이제 여러 저람해서 몇 명이 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탈북자 문제는 지금 목숨이 지금 이 위로에선 이런 그 아주 위태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좀 많은 정부적인 관심, 특히 외교부의 관심이 더 통일부 이런 데서 좀 관심을 특별히 더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현재 탈북민 4만 명 시대 곧이어서 뭐 5만 명뿐만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탈북민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탈북민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잘 정착해서 어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또 어떤 일원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런 관점에서 탈북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정말 사정결단하고 여기 온 정말 우리 북한식으로 말하면 불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선을 다 넘어가지고 한국에 정착해 왔는데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한국 사회에 더 잘 정착하고 또 이분들이 다 이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역군이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일 대비 중요한 인재들로 이제 앞으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기 우리가 북한에서 다 느꼈겠지만 내 운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듯이 배운 대로 여기서는 뭐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지는 않는 이런 자유 경쟁 시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다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데 뭐 어떤 탈북자는 뭐 어떻고 어떻고 하고 이러건 안돼 그건 언론에서 딱 핀셋을 집어서 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4만여 명의 탈북자들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 정부의 고마움에 대해서 품에 안기해서 알고 모르고 받는 이런 그 고마움 배려에 대해서 많이 감동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우리 엘리트 탈북자들이든 이런 사람들 좀 따지고 보면은 저쪽 사회에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반대해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하겠다고 막 선전하고 이러고 막 대한민국을 반대해서 일선에서 싸우던 우리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다 용서를 받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전향했고 했지만은 용서를 받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나라로 이끌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벽돌 한 장 그 건설하는데 벽돌 한 장 제가 지원 못했습니다. 얹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또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이제 인생 산막을 사면서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탈북자들과의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통일을 이룩하는 출발점이면서도 동시에 통일 이후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네, 맞습니다. 믿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탈북자들이 북한의 전 지역에서 다 왔습니다. 지금 이 어느 지역 평양시까지 다 포함해서 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이 되는 순간에 탈북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꾸 우리가 뭘 우려하냐면은 구편 사태가 터진다든가 북한이 망하게 되면 이제 그 물밀같이 쓸어 나오는 이 북한 난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와해가 이 정세가 와해되고 막 이게 걷잡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구편 사태도 이제 모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저 정권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고 심지어 한미일 동맹은 물론이고 주변 대국들과 중국과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이 난민 문제도 10만, 100만이 북한에서 터져 나와도 얼마든지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가 또 이런 주변 강대국들하고 잘 협정하면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단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안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북한이 국변 사태 처져서 바로 1년, 2년이면 이게 다 물론 그 기간에 이제 피바다가 될 겁니다. 서로 정치범죄에서 죽은 가족들, 배고파 죽은 가족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 품고 있는 분노와 이게 다 이제 폭발할 겁니다. 그럼 한 2, 3년, 1, 2년, 3년 이제 거기 내부가 이제 막 난장판이 되겠는데 피바다가 되겠는데 그게 좀 정돈되면은 다 들어갑니다. 고향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농담식으로 말하면 개발될 대로 다 개발됐습니다. 지금 그런 농담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중장비를 가지고 이게 유능한 이런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북한과 합세해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고 노동자 농민들 인력을 쓰면서 북한을 올려주면 다 제 고향으로 갈 겁니다. 누구나 가지 말래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을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이제 4차 산업 같은 걸 쫙 건설하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 남한보다 더 잘 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막 일시적으로 이게 밀려나고 난민에 대해서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고 통일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번영을 가져오는 이런 좋은 이런 인재들이라는 건 탈북자들 인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보다 기대가 예, 한 예, 발짝 더 예.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고찰 또 국내 입국 탈북자 현황과 또 국외 제3국에 있는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정은의 개인병원 봉화진료소에 대한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동수의 국제정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 가감없이 질문과 또 의견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